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9일 선거 개표일입니다. 지금 뭐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주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셀트리온 매수단가 18만 8,500원. 네, 셀트리온 언제 오를까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 매매는 못하면서 남의 매매에 오지랖 넓게 이야기하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종목 분석을 셀트리온을 좀 찾아봤는데요. 2021년 4월 19일 거만 네이버 금융에 있고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2021년 11월 16일 날 나온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3분기가 바닥일 것이라고 한양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는 36만 원이고 지금 주가는 23만 3천 원인데요. 애널리스트 오병영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뭐 동사 제품의 판매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경우에 투룩시마, 뭐 성장률 둔화, 제품 판가 하락, 3분기 매출 이렇게 하면서 실적 쇼크를 냈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SG 매출이 늘고 있어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한다. 즉 향후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는 유플리시마, 램시마 SG의 유의미한 성장 스토리는 또는 성장 스토리 레키노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판매 실적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하고 있던 투룩시마가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아까는 한양증권이었고요. 여기 하나투자증권인데 레키노나 유럽 허가를 획득했다는 얘기로 본 허가로 유럽 30개국 대상으로 판매 허가를 받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치료의 선택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미르 이후 허가받은 두 번째 치료제로 의료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팬데믹 이후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빠른 치료를 위한 치료제 확보 차원의 품목 허가로 판단되고요. 요런 것 때문에 목표 주가 30만 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11월 16일 날이에요. 2021년 11월 16일이 무슨 날이었느냐라고 보면 요 레포트가 나오고 한번 떴죠. 이렇게 떴는데 결국에는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트를 좀 거꾸로 좀 볼까 생각 중인데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대충 아니까 이렇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에 떨어진다. 여기까지 27만 6,700원 혹은 뭐 여기 저점 라인인 여기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한번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60일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1, 2, 3파동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살짝 올라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차트를 다 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27만 6천 원짜리를 깼습니다. 그 깨게 되면 어느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될까요? 요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22만 7천 원, 뭐 5천 원, 요 자리 22만 5천 원 자리에서 좀 강력하게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장대 양봉, 음봉으로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 자리 27만 6천 원, 27만 9천 원 자리를 깼다가도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241선까지 한번 쳐주는 흐름에 깨고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지지선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여기 라인이 되겠습니다. 23만 9,500원 정도 라인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갭으로 깨버렸죠. 갭으로 깼기 때문에 그 밑에 라인으로 잡아놨던 요런 22만 7천원, 22만 5천원 자리가 별로 힘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 밑에 자리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만 8천원, 19만 3,200원 자리 밑골이 달았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급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갔던 자리 17만 5,500원 자리 정도. 그 다음에 여기 13만 6천원 뭐 요런 자리, 뭐 여기보다 조금 밑에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13만 3천원 자리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옆으로 가면은 또 잡아볼 만한 자리가 12만 9,300원 자리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23만 9,500원 자리를 갭으로 깼죠. 갭으로 깨고 여기 지금 잘은 안 보이겠지만 거래대금이 이날 5,480억이 나왔어요. 5,480원 나오면 이게 무슨 악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11월 16일 날 나왔던 레포트로 얘가 한번 올라가게 되죠. 자, 이쪽 편에서 그어놨던 19만 8,500원, 19만 3,200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흐름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23만 4천원 요게 갭 메꾸는 자리까지 딱 올라왔고 61선 자리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 여기 박스권 라인으로 진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이었는데 결국엔 거길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조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4만 7천원 자리 정도를 저점으로 찍고 지금 17만 5천원 500원 뭐 여기까지 지금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뻗어 보면은 아직 밑에 지지 라인을 나는 게 있습니다. 13만 3,500원, 12만 9,300원 라인에 지지 라인이 있어요. 자, 이거를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길게 놓게 보고 되면 여기가 이제 천일선이거든요. 요게 저는 요거를 이제 좀 매우 중요하게 보는 놈인데 여기 보시면 천일선 위아래서 언저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천일선 돌파하고 이평선들이 모여서 확산하면서 결국 큰 상승을 이루었고 이렇게 큰 상승을 이루고 천일선 라인에서 지지 받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얘가 파동을 길게 보면 끝낸 흐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지는 형국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보도록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라인들은 지금 다 중요한 라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 이거를 주봉으로 갔다가 일봉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 그 다음에 여기도 저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 그래서 15만 2,500원, 15만 원, 14만 7천원 자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은 지금 이쪽 편에 만들어놨던 요런 자리들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아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13만 3,500원 여기 이제 급하게 떨궈져 내려왔던 이 자리 혹은 그 위에 여기서 저점 만들었던 자리와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만들어놨던 13만 5,800원, 13만 3,500원 요 자리가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 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양봉을 만들어 놨던 이런 자리와 그 다음에 여기 두 자리. 그러니까 지금 12만 6,500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12만 6,5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진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에서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으로 다시 월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가게 되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 차트거든요. 이게 매물대로 봤을 때 여기에 16.3%, 그 다음에 위에
16.8% 해서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간다면 지금 첫 번째 걸리는 자리는 이 양봉의 이 음봉의 중간 라인인 14만 4,500원 자리, 그 정도 지금 갔다 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지금 이쪽 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여기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목표가는 19만 원 라인 정도, 이날의 저가에 19만 원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지 14개월, 15개월, 16개월 됐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저점을 14만 7천 원짜리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 요런 박스권을 긋다가 한번 튕겨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봉이기 때문에 봉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때 14만 7천 원 자리를 얘가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여기가 지금 매우 월봉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럼 여기 떨어지면은 이쪽 편에 있는 요런 밑꼬리 라인들이 이제 걸리는 자리인데, 여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만 6,500원 뭐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인 이쪽 박스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4만 7천 원을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음봉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 음봉을 이겨내려면, 자, 얘가 시가 19만 8,500원부터 종가 15만 1,000원까지 약 23%를 밀어냈거든요. 23% 밀어낸 거에 중간 라인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이 양봉, 이 음봉이 뭐죠? 음봉은 매도하는 힘입니다. 매도하는 힘에 중간 정도의 힘 정도까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중간, 그러니까 이 매도하는 힘을 일정 부분 상쇄를 했기 때문에 이날의 종가까지 한번 올려붙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7만 4천 원, 뭐 그러니까 17만 5천 원짜리 정도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 단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한 19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요렇게 지금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박스권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 하나를 만들어 놓고 봉으로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0주선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주선이면 18만 4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 18만 8,500원인데 4,500원 정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주선에 닿을 때는 일부분 매도를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19만 원 정도 혹은 매수가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 큰 하락 추세 구간에 있어요.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데, 이 하락 추세 구간에는 올라갈 때마다 큰 매물대에 저항맞아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힘있게 뉴스를 동반해야 되겠죠. 당연히 뉴스를 동반해야 됩니다. 뉴스를 강하게 동반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기 이런 식으로 또 바닥 만들고 또 20주선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 또 여기서 내려와서 20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내려올 때 여기서 또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해서 여기서 또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른 상승을 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에 있는 주식을 매매했을 때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매우 신중하게 들어가서 짧은 구간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100등분 혹은 뭐 50등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나는 2년 동안에 사는데 15일 뭐 30일마다 한 번씩 사겠다. 요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매달 혹은 뭐 정해진 시간마다 일부분씩 조금씩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10만 원 넘으니까 장기 적금한다고 생각하고 뭐 한 달에 한 주씩 이렇게 사는 걸로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는데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이 친구가 조금 그 이슈를 좀 달고 있죠. 이슈를 좀 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계 회사, 뭐 관계 회사의 무슨 어떤 회계 문제 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 3월 3일 날 뉴스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평가 적적성 여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주가에 들어갈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점에서 사서 뭐 산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서 크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 빨리 이게 일단 좀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실적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안 나오고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4,000원, 뭐 13만 3,500원 이런 자리를 깨면서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오기업 회계 감사 정통한 한 회계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고 이를 전 세계 유통사에 판매하는 회사, 사업 목적이 의약품 유통 판매권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넘긴 판매권 계약 역시 당연히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에 맞는 회계 처리로 보인다라고 말했고 한 회계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영업이익이냐 영업손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헬스케어가 굳이 무리한 회계 처리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상으로는 좋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은 18만 8,500원에서 매수해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일단 올라오면 적절하게 좀 끊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모습은 61선을 한번 돌파해보겠다. 막 이런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얘가 여기 중간 라인 정도 1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뛰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 위에서는 물량을 천천히 좀 줄여서 내려오면 다시 산다라는 생각으로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라도 한 10% 정도 손해지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해율이 한 5%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온다면 요때 뭐 한 10% 줄여서 5%에 10%를 손절하면 0.5%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다시 올라서 뭐 한 2%대로 오면 또 10% 더 줄여서 0.2% 손해 보는 거 돼서 내가 총 손해 보는 건 수수료 포함해서 1% 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의 현금을 쌓게 되고 얘가 다시 뭐 본전가까지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요거를 다시 투입을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 20주선을 맞고 주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바닥 만들고 다시 돌파하면 20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5일선 또 내려오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바닥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20주선의 쌍바닥을 이렇게 해서 20주선의 쌍바닥을 만들어서 위에 내려오는 60주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올라가서 여기 240주선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간이 엄청 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10%씩이라도 줄여서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전 라인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나는 1% 손해 보고 1% 손해 봤고요. 본전 오면 그때 본전에서 조금 더 많이 뭐 한 30% 뭐 한 많게는 50%까지 줄여서 70%의 현금을 만들고, 만약에 뉴스가 좋게 나와서 막 급등을 한다면 뭐 30% 정도만 가지고 수익을 내던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욕심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서 본전 왔을 때 조금 덜 줄이고 더 많이 가져가서 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 수익을 조금 최소한으로 좀 잡으셔서 위험에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또 쌍바닥 만들어서 급격하게 반등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내일 모레 끝나거나 푸틴이 뭐 내일 모레 퇴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전이 된다면 상당히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또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FOMC에서 0.5를 할지 0.25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돈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등해서 한 20%, 30% 가까이 손해였던 게 10% 안짝으로 들어왔고,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이날 산 게 이게 아마 공매도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수익 실현이라고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와서 18만 원 이상권에 18만 원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매도해서 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어 놓고, 본전에 온다 그러면 더 많이 줄여서 현금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아까 이 회계 분식회계 논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확인하면서 욕심의 크기를 조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